에스더 제1장.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린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크세스 황제 당시에 일어난 일이다. 크세크세스 황제는 수산궁에서 즉위한 지 3년 만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의관리 그리고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군 지휘관들과 각 도의 총독과 귀족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꼬박 6개월 동안 계속된 그 잔치에서 황제는 부강한 자기 제국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하였다. 그 잔치가 끝나자 황제는 다시 수산성에 사는 모든 일반 백성을 위해 궁전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 뜰에는 흰 휘장과 푸른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자색의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여 있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긴 의자들이 검고 붉고 희고 노란 갖가지 대리석이 깔린 뜰에 놓여 있었다. 황제는 황실의 술을 한없이 내놓아 모든 사람에게 모양이 각기 다른 금술잔으로 마시게 했으며 황실 관리에게 명령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지 말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왕후 와스디도 황실에 있는 여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마지막 날에 황제는 얼큰하게 취하자 기분이 좋아 그를 시중드는 7넷이 곧 무후만, 비스다, 아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를 불러 황후 와스디에게 면류관을 씌워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황후가 아름다움으로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미모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황후 와스디가 내시들의 말을 듣고 오기를 거절하므로 황제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이 당시에 황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측근에 있는 법률 문제 담당 자문관들을 불렀다. 그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나,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이었으며 이들 7사람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황제가 그들에게 물었다. 황후 와스디는 내시들을 통해 전한 이 크셀크세스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그러자 무무간이 대답하였다. 와스디 황후는 황제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황제께서 다스리시는 각 도의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황후가 행한 일이 제국 안의 모든 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크셀크세스 황제가 와스디 황후에게 오라고 명령해도 황후는 가지 않았어요 하고 대꾸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귀부인들이 황후가 행한 일을 들으면 그들의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여 남편을 멸시할 것이며 남편들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디를 다시는 황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국법으로 정하여 변경할 수 없게 하며 황후의 위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황제의 칙령이 이 광대한 제국 곳곳에 발표되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황제와 그의 모든 자문관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므로 황제는 무무간의 조언에 따라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도에 칙령을 내려 모든 남편은 가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제2장. 후에 크셀크세스 황제는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가 행한 일과 자기가 내린 칙령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때 황제의 자문관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제 폐하께서 전국 각 도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수상궁으로 불러오게 하고 그들을 궁녀 담당 내시인 헤게에게 맡겨 그들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게 한 후에 황제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와스디 대신 황후로 삼으십시오. 황제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즉시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때 수산성에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야일의 아들이며 시므이의 손자이고 기스의 증손이었다. 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다. 그에게는 하닷사라고도 부르고 에스더라고도 하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녀는 얼굴이 곱고 몸매가 날씬한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 황제의 칙령이 반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여들었다. 이때 에스더도 그들과 함께 황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 담당 넷이 헤게의 지시를 받았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 즉시 그녀에게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주었으며 황궁에서 뽑은 7 궁녀를 그녀에게 주어 시중들게 하고 그들을 가장 좋은 별궁으로 옮겼다.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놓았기 때문이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에스더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처녀들이 크셀크세스 황제 앞에 나아갈 때에는 먼저 1년 동안 몸치장을 하였다.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을 몸에 바르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향품과 화장품으로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으며 그 기간이 끝나면 차례대로 한 사람씩 황제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처녀가 후궁에서 황궁으로 갈 때는 그녀가 원하는 의복과 장식물을 얼마든지 주었다. 그 처녀는 저녁에 황제에게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황제의 후궁들이 사는 궁으로 돌아와 후궁 담당 넷이 사하스가스의 통제를 받게 되며 황제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황제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살았다.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게의 사촌인 에스더가 황제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 담당 넷이 헤게가 지시한 것 외에는 다른 곳으로 치장하지 않았으나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다. 크셀크세스 황제 7년 10월에 에스더가 황궁으로 들어가서 황제 앞에 나아가자 황제는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좋아하고 사랑하여 그녀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티 대신 황후로 삼았다. 그러고서 황제는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대신들과 신하들을 초대하고 그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으며 각 도에 황제의 하사품을 보냈다. 황제가 2번째로 처녀들을 불러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정부관리가 되어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녀가 어릴 때처럼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황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살해하려고 모의하였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황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황제는 일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보고가 사실임을 알고 그 2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으며 이 모든 일은 황제가 보는 데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제3장 그 후에 크셀크세스 황제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궁전 안에 있는 황제의 모든 신하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째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며 날마다 순응하라고 권했으나 그는 자기가 유다 사람임을 밝히고 끝까지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르드게가 무사할 수 있을 것인지 보려고 그 일을 하만에게 보고하였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더구나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전멸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크셀크세스 황제 12년 1월에 하만은 명령을 내려 자기 계획을 수행할 가장 좋은 때를 제비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날짜는
그해 12월 13일로 결정되었다. 그러고서 하만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의 제국 안에 한 민족이 여러 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다른 민족의 법과 달라서 황제의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황제 폐하께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은 340톤을 국고에 들여놓겠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손에서 인장반지를 뽑아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 은은 내가 갖고 이 민족도 내가 좋을 대로 처리하여라 하였다. 그래서 1월 13일에 하만은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대신들과 각 도의 총독과 모든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하고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그것을 번역하여 황제의 인장반지로 인을 쳤다. 그러고서 그는 전국 각처에 사람을 보내 그 조서를 공포하도록 하였다. 그 조서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서 초본의 내용을 전국 각 도의 법령으로 공포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 조서는 수산성에도 공포되었다. 그때 황제와 하만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수산성은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